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이번 주 6월 둘째 주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육뉴스를 정리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등교입니다. 마지막 등교라고 하면은 꼭 마지막으로 가는 날 같지만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지막 조가 등교하는 주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학생까지 모두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등교에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현안들이 있는데 그 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치원 관련된 현안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법정 수업 일수가 줄어드나? 그래서 학부형과 유치원 측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배려한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을 배려하는 2021,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고3을 배려하는 입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배려한 입시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3, 4등급을 받아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요? 교육부의 입시 정책에 대해서 대학들이 앞다투어 화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대의 경우 3, 4등급을 받아도 수능에서 3, 4등급을 받아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입시 전형이 생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과 국제중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타 뉴스로는 코로나와 교육 격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대학교의 전공을 살리는 학생들이 매우 적다는 뉴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주차 조이쌤의 교육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6월 7일 경향신문에서 오늘로 전학년이 순차 등교 마무리되지만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135만 명이 4차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외에는 원격 수업이 병행된다. 일각에선 무늬만 계약이라는 지적이 많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동아일보 6월 8일 기사에서도 8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교로 순차 등교 마무리 6월 8일 동아일보 99일 만에 첫 등교 중1 맞은 선생님들 반가워 잘 부탁해 손팻말 이런 기사 나왔는데 일단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처음으로 학교 가보시는 거죠. 축하드리고요. 교복 입고 처음 가는 거예요. 참 감회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올 텐데 처음으로 중학생이 됐는데 축하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동아일보에서는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등교 수업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중앙일보에서는 내일 초등학교, 중학교 마지막 4차 등교 학교 내 감염은 0, 수도권은 불안하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결국 6월 8일에 등교 4차 등교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6월 8일 중앙일보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오늘 마지막 4차 등교 99일 만에 모든 학생 학교로 그래서 99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00일이 안 걸렸는데 100일 동안에 학생들이 등교했다가 빠졌다가 등교할 수 있나 없나 막 재다가 어떤 학년은 갔다가 말았다가 온라인 계약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학생까지 등교 일정을 만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일단은 감사하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6월 8일 동아일보에서는 전학년 등교 계약 첫날 또 폐쇄될까 걱정이다 라는 학생이 인터뷰를 실었고요. 6월 8일 한겨레일보에서는 전학년 등교 첫날 517곳 문을 못 열었다. 그래서 확진자와 관련된 그런 학교들이 문을 못 열었는데 그런 학교 500개교가 넘었다고 합니다. 6월 8일 한겨레일보에서는 오늘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단계적 등교 마무리, 앞으로 학교 운영은? 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 기사에서는 주로 이제 등교 수업은 시작됐는데 517곳은 문을 못 열었고 7월 말에 여름방학, 8월 말부터 2학기를 개학할 것 같다는 대략적인 학사 일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6월 8일 경향일보에서는 학교는 지금 살얼음판이다. 복습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 바쁜데 코로나 걱정까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기말고사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교재를 처음부터 다시 해주는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야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온라인에서 했잖아, 알지? 하면서 다시 복습해주는 학교가 많은데 이 사이에 수행평가가 껴있어요. 수행평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기말고사 가기 전에. 그래서 수행평가랑 복습 때문에 학교가 좀 바쁘다, 이런 기사고요. 6월 8일 동아일보에서는 둘째는 가고 첫째는 안 가고 병행 등교에 학부모 혼란. 그래서 학급별, 학년별, 학교별 등교 방식만 10가지가 넘는다.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에 교사도 번아웃 우려가 된다. 무거워진 책가방과 다가오는 폭염도 장애 요소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교의 등교 방식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학교마다 등교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께 사실은 설문을 받은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 집이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집에 거실에 달력이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학사 일정이 등교일 등교 안 하는 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학생들도 헷갈릴 수 있고 어머님들조차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학교 가니 안 가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요즘 학교 가 안 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학생들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6월 9일 동아일보에서는 주요 가명국 중에서는 첫 전학년 등교다. 수도권은 무늬만 등교 논란이 여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년은 가고 어떤 학년은 안 가고 어떤 학교는 가고 어떤 학교는 안 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와중에 유치원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경향일보 6월 9일 기사와 동아일보 6월 9일 기사로 나왔는데요. 유치원이 법정 수업일수 줄어드나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겠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제 브리핑을 열어서 국공립, 사립 유치원,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조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온라인 수업을 못했어요. 수업일수를 꽉 채우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쭉 일을 유치원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나 노조, 정교조, 교총, 교원단체들이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한 목소리로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치원 측은 아니 우리도 좀 방학도 하고 쉬어야지 어떻게 유치원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학부형 측은 아니 그러면 돈을 덜 받든가 당신들은 학비는 다 받고 애는 안 봐줬으면서 여태까지 그래놓고 방학은 방학대로 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물론 긴급 보육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긴 하셨어요. 근데 학부모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유치원 측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양측에 이제 엇갈리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서 교육부에서 결론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두 개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고3을 배려한 대학 입시. 고3을 배려한다고 6월 9일 조선일보에서는 전국대학에서 올해 고3 평가 코로나19를 감안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시작으로 6월 8일 중앙일보에서는 코로나 대입에 불리해진 고등학교 3학년 교육부는 구제 방안이 나오나 그래서 한겨레일보 6월 7일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로 재수생보다 입시 불리하다는 지적에 고등학교 3학년 구제책을 내놔 세계 영역 3등급 이내로 정시도 출결은 방해하지 않기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는 6월 9일 경향일보 뉴스를 보시면 교육부 고등학교 3학년 불리하지 않게 각 대학별 입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늦어도 7월 중에 발표하겠다. 전국대학은 공정성을 최선으로 두겠다.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도 검토하겠다. 이런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라디오 인터뷰 나온 것 때문에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불리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부분이시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에 큰 불리함이 없게 좀 손을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중앙일보 뉴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손해 없게라는 교육부 공언한 날 연세대가 비교과를 최소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연세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6월 11일 한겨레일보 기사에서는 수능 체제를 완화하고 비교과를 최소화하는데 고3 구제안을 두고 대학들이 고심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등학교 3학년들을 어떻게 구제해줄까라고 고민하는 사이 다음 날부터 대학교들이 앞다퉈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능 3, 4등급 받으면은 서울대를 입학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6월 10일 동아일보에서는 서울대 코로나 감안해서 지역균형 선발의 기준을 완화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렸습니다. 6월 11일 경향일보에서는 서울대 수시 수능 최저 등급 기준 완화한다. 이거 같은 뉴스인데요. 코로나로 재수생보다 입시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고등학교 3학년 구제책으로 세계 영역 3등급 이내로 정시도 출결은 반영 안 하겠다. 이렇게 서울대가 수시 지역 균형 전형이죠.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받는 전형인데 그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이에 맞춰서 6월 9일 한겨레 뉴스를 보면 연세대도 올해 학종에서 고등학교 3학년 비교과 반영을 최소했고 다른 대학도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 비교과 반영이 최소화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부분 비교과는 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서 만약에 졸업생이 아주 드물지만 졸업생이 종합전형에 뛰어들어 온다고 해도 졸업생도 1, 2학년까지만 보겠다 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6월 11일 동아일보 뉴스를 보면 서강대, 중앙대도 마련 중이다. 우리도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했고, 사실 동아일보 6월 10일 이 기사 제목이 엄청 섹시해요. 최저학력 3, 4등급도 포함된다. 서울대 코로나 고3 위에 대입 전형을 변경한다. 이 기사의 뉴스의 제목만 보면 최저학력 기준 3, 4등급만 받으면 나도 서울대에 갈 수 있나? 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이게 예체능 아주 소수의 학과에서만 그런 거고요.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2기합 3이었는데 2기합 4로 이렇게 약간씩 완화를 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6월 11일 조선일보에서는 입시 전문가 고등학교 3학년 구제 차라리 손 떼라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자칫하면 역차별이 나온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보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과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인데 재수학원 선생님들이죠. 네. 이 역차별이 뭘까요? 재수생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재수생이 불리하다는 얘기고 현행을 유지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할 때 할 입장은 좀 아니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재수생이 입결이 좋아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결이 나빠지겠죠. 이게 재수학원한테는 매우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터지고 재수학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재수학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는 호재입니다. 재수생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이 고3들이 망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전부 다 재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재수학원 입장에서 이득인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사는 좀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 거대한 뉴스 중에 다른 하나, 조희연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 취소한 사건입니다. 6월 10일 조선일보에서 대원 영혼 국제중 재지정 취소,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6월 10일 중앙일보 월초 10점 올라간 커트라인, 월초에 10점을 올렸대요. 영혼 대원 국제중이 12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6월 10일 중앙일보 기사 조금 더 자세한 거 보면은 외고 자사고에 이어서 국제중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강남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입시 전문가들은 국제중을 선호하던 학부모들이 강남, 목동 등 교육특구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되게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입시 전문가들은 이라고 기사에 나오면은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강남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재수학원 선생님들이시나 그런 분들이실 텐데, 대형학원 선생님들, 국제중을 선호하던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들일 텐데, 이 학부모들이 국제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학교를 하려면 그 동네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강남, 목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교육특구로 몰린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중이나 특목고를 가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정시 위주가 아니라 좀 수시 위주를 노리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학교의 컨텐츠를 노리는 건데, 지금처럼 정시 파이가 커지면은
강남, 목동 등 교육 특구로 몰릴 가능성은 높은 거 맞습니다. 분당은 빠졌네요. 요즘에 목동보다 분당 점수가 높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고등학교 얘기고요. 중학교가 폐지된다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렇게?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경향일보에서도 논란의 국제중 자사외고처럼 폐지 수순, 한겨레 일보에서도 서울대원 영훈 국제중 재지정평가 탈락, 내년 일반중 전환. 네.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의 입장은 한겨레 일보에서는 6월 10일 대원 영훈 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되고, 조희영 교육감은 학교의 서열화, 사교육을 조장한다 라는 기사를 내셨고, 동아일보에서도 서울대원 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일반중 전환 절차 하면서 모든 언론사에서 다 다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반중 전환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분명히 불복해서 항소를 할 거거든요. 6월 11일 중앙일보 뉴스를 보면 대원 영훈 국제중 교육감이 절차 정치 논리로 지정을 취소했다, 소송을 내겠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거 사실 그 자사고 지정 취소 때 이런 일이 많았어요. 다 지정 취소 됐는데 지금 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행정소송을 걸어서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제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국제중에 관련한 컨텐츠가 있어요. 네, 국제중 뭐냐. 그런데 이제 외고자사고가 2025년에 폐지되는데, 그러면은 국제중이 아주 떠오르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는 평준화라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제중은 그렇지 않잖아요. 평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중에 가면은 교육의 격차가 확 벌어지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졸업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학생들이 뭐 일반고에 가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특수한 학교로 가든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사고 외고가 지정 취소되면 이제 국제중 쪽으로 와르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학원에서 이게 조희영 교육감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원에서 국제중 준비 많이 해줍니다.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은 국제중에서 사실은 입시하기 좀 힘들어요.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6월 2주차 교육 뉴스를 쭉 둘러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기타 뉴스로 코로나와 교육 격차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6월 9일 한겨레 일보에서도, 6월 9일 조선일보에서도 코로나가 오니까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좋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 온라인 수업이 잘 되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학원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든 학생이 학원을 안 다닌다고 쳐봐도, 그래도 원래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잘하는 친구가 더 잘하는 게 못하는 친구가 조금 더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하던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게.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계획도 잘 세우고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사실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6월 9일 경향일보에서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대졸자 절반이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이게 OECD의 최고 수준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는데요. 읽어보면은 그냥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대 이상인데 25세부터 34세 임금 근로자 중에 최종 이수한 전공과 현재 학업 직업 간의 연계성이 있는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미스매치가 50%였다. 일단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나라가 대졸자 너무 많아요. 대졸자 너무 많은 게 일단 1번이고, 우리나라가 전공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산업 환경이 좀 역동적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직업 자체가 막 나왔다 없어졌다는 직업이 워낙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6월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지금 뭐 온라인 하랴, 중간고사 준비하랴, 고등학생들은 거의 보니까요. 막 정신 없는데 그냥 모의고사라니까 대충 보실 것 같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아니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미니 수능, 모의고사인데 벼락치기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교재 차근차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6월 2주차 뉴스 브리핑이었는데요. 시험 기간이 한창이네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6월 모의평가 꼭 잘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